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은 여자가 85.6세, 남자는 79.9세로 평균 80세가 넘어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수 국가가 되었다고 자화자찬만을 할 수 없는 게 정작 노인 빈곤율은 또 세계 1위인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소득이나 복지가 따라주지 않는데 살아도 너무 오래 산다는 게 오히려 문제인 그러한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요. 거의 5년 만에 만난 그분이 얼굴을 보니까 몰라볼 정도로 많이 늙어서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물어보니 홀로 계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거동을 못하고 계속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데 형제들이 다 솔로라서 바쁜 직장 생활에 도와주지를 못하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 참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화장실도 혼자서 가지 못해 부축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참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늙는 순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파싹 늙어 급 노환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도에) 고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을 보면은 2014년부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무려 6년 5개월 동안 삼성 서울병원 VIP실에서 최장기 입원을 하다 별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공과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과연 VIP실에 입원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입원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의 입원비에 대해서는 물론 자세히 공개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 VIP실 금액이 월 30일로 환산하면은 한 달 입원비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각종 치료비라든지 보안요원 등 관리비를 계산하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는 짐작은 되는데요. 물론 재벌 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달 나가는 몇억 원 비용은 껌값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 서민들이 4인실, 5인실 하는 입원실에 한 달 동안 치료받는 입원비도 아무리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이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별로 그렇게 돈이 되지 않는 이러한 노인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더 이상 연명 치료가 의미가 없을 때는 그냥 빨리 퇴원하라고 보호자들한테 강요해서 강제 퇴원을 시키는 편입니다. 오히려 독거노인들만 늘어나서 점점 고독사 할 확률만 높아지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점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다가올 인구 이제는 아파트를 더 지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공원 묘지도 부족해서 낙골묘 묘자리도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추모시설도 이제는 아파트 형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이제는 펼쳐지는 게 얼마 안 남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제는 황혼 이혼도 많아져 1인 독거노인 가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도 별로 없고 또 일을 해봤자 그 수익이 겨우 쥐꼬리만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동네에서 폐지 줍고 다니는 노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구역이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70세까지는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되고 80세가 되면은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연금은 누구한테나 줘야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네소타에 계신 제 친척 어르신들도 그래도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이미 일자리에서 은퇴한 연령이지만은 매달 나오는 $1,000 정도의 금액과 그리고 마트에서 여러 가지 식음료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쿠폰 같은 것을 줘서 적어도 한국보다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살기 편하다고 합니다. 즉 미국같이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는 그런 나라들도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높아 이렇게 폐지를 줍고 다니는 사회 모습이 과연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독거 노인 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고독사 경우도 필연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 이건희 회장처럼 어차피 정상으로 회복을 못하는 연명치료가 과연 가족들이나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재벌집 총수야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VIP 룸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은 고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병, 유전병이라든지 질환 때문에 거동을 못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간병이나 치료를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또 경제적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에 본인이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그나마 안락사에 대한 주변에 대해 인지를 시켜주고 더 이상의 삶의 고통을 유지하지 않게 마감하는 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는 엄청 무겁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래도 누구나 앞으로 닥칠 일이고 또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나 또 유교적 관점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 대중 간에 큰 소리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막상 상황이 닥쳐서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를 가족을 위해 간병비, 돈을 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빈곤한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해결을 못 해줄 바에는 차라리 안락사라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소위 앞으로 웰다잉, 죽음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베이비 부모의 죽음에 대해 어려운 주제지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에피소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